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마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요, 두 가지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너무너무 감동받고 너무 좋았던 그림책, 이 아미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이 아미는요, 몽글몽글하고 사랑스러운 일러스트가 특징이고요. 이 아미라는 말 자체가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어미라는 단어를 아미라고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제 생각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어머니가 되어가는 어떤 여성의 여정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씨앗이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그 씨앗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작은 생명체를 이루고 그 작은 생명체, 그 꽃씨가 점점 옮겨지고 그래서 그 자궁 안에서 자라나서 하나의 꽃이 되고 꽃을 피워서 어른이 되고 어머니가 되는 과정,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굉장히 뭉클하고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림이 이렇게 색연필화로 되어 있어서 텍스처가 굉장히 몽글거리는 느낌을 줍니다. 뒤에 보면 이런 작은 아미들도 너무 귀엽고요. 그리고 이 밤을 표현한 것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색감들이. 그리고 이 글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책 내용이 뭔가 엄청 많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다 보니까요. 그림으로 봐야 되는 그림책이어가지고 이 그림책 내용을 전부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관심이 가신다면 봐보시는 게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관점을 가지고 보신다면 굉장히 뭉클하고 감동적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이 책. 우리가 지혜라고 부르는 것의 비밀이라는 건데요. 소제목으로 더 일찍 더 많이 현명해지기 위한 뇌과학의 연구라고 나와 있는데요. 솔직히 말하자면 굉장히 많이 실망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풀어냈을까라는 궁금증으로 책을 읽었는데요. 서사부터 끝까지 보게 되면은 약간 글 쓰신 분의 감상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학적인 내용이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지혜라는 그 카테고리라고 해야 할까요? 그 지혜라는 그 영역의 범주가 굉장히 애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지혜라고 부르는 것들이 과거에는 지혜가 아니었고 우리가 현재 지혜라고 부르는 것들이 미래에는 지혜가 아니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혜라는 범주 자체가 굉장히 유동적이고 자율적인데 인간이 지혜를 터득하는 것, 가지게 되는 것, 알아가는 것, 배워가는 것, 얻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명료하게 규명할 수 있는가 자체가 굉장히 의문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궁금증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결국에는 과학적으로 규명을 할 수 없었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실망을 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얻어갈 부분들이 있던 게 무엇이었냐면 어떤 뇌과학적 사례나 의학적 사례 같은 것들은 굉장히 얻어갈 만한 것들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같은 접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지만 그런 다양한 사례들을 통하여서 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가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읽으시면 너무 좋겠다. 하지만 저와 같은 그 과학적 접근과 범주와 규정을 어떻게 내렸을까 이런 궁금증으로 읽으신다면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근이 조금 달라야 의미 있는 책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지혜를 얻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지혜는 다르다라고 책에선 계속 얘기하는데, 결국 지혜는 지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고, 그 지식을 활용하는 부분을 지혜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 되었든 지혜를 얻는 방법, 지식을 얻는 방법은 다양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도출해내고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인간의 그 개개인의 특성과 상황과 그리고 겪어온 경험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결론지어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책에서 제시되어져 있던 방법 이외에 다른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지혜를 단순히 이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단순한 그런 기대감으로 읽기에도 조금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좀 가볍게 다양한 사례들을 보면서 지혜를 터득하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가볍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유형, 2가지 유형에 속하셨다면 패스를 해도 되는 책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더 뭐라고 말을 할 것이 없었던 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공감이 안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면 이 지혜라고 부르는 것을 정말 지혜라고 봐도 되나라는 의문이 굉장히 들었고, 지혜 측정 도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지혜의 측정 도구라고 하는 것이 질문에 답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질문에 답하는 방식의 이 채점 방식의 이 질문 프로그램은 굉장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누구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 그 안에, 내용 안에 그 함정 질문들이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정말 그 사람이 타당한 결론을 객관적으로 내려서 한 것인가, 정말 신뢰할 만한가, 거짓말하지 않았나 라고 할 만한 함정 질문들이 쏙쏙 배치되어 있어서, 그리고 그게 함정 질문이라는 걸 모르는 상태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배치되어 있어서 그 질문의 신뢰성, 그 검사지의 신뢰성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이 하나도 언급되어 있는 게 없었고,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은 채로 검사지를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지혜 측정, 척도, 이것에 대해서도 저는 신뢰할 수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감이 잘 안 됐고요. 이제 주장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는 알겠어요. 뭘 말하고자 하시는지도 알겠으나 뭔가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웠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말을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계속 부정적인 말만 하면 안 되는데 그럴까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짧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